하지만 지나친 양을 장시간 반복적으로 먹을 경우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고추. 과연 우리는 적당히 먹고 있는 것일까? 건국대학교의 이치호 교수와 함께 고추 섭취량을 비교 조사했다. 수백 년 우리 식문화의 경험으로 정해진 현재의 섭취량은 과연 적당한 것일까? 현재 한국인의 고추 섭취량은 고춧가루로 환산했을 때 평균 7g 정도를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 양은 아시아에서 고추를 많이 섭취하고 있는 태국인의 일일 평균 섭취량 30g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양입니다. 풋고추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4개, 태국이 20개 정도다. 우리가 먹는 고추의 맵기나 양은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맵거나 많은 양은 아니지만 지나치게 자극적인 맛을 찾을 경우 위를 자극할 수 있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것이다. 고추의 매운 성분은 캡사이신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캡사이신은 현재 우리나라에 7g에 들어있는 캡사이신 양은 약 7mg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태국에서는 30mg 정도를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캡사이신의 독성에 대한 실험들은 현재의 50mg 정도의 양을 1회에 사용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독성 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현재 섭취하고 있는 7g 정도의 고춧가루의 양은 특히 위가 나쁜 사람 외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맵게 더 맵게 매운맛을 찾는 사람들. 고추의 매운맛 속엔 입맛을 돋우는 것 외에 수많은 효능이 숨어있다. 현재 먹는 정도의 양과 맵기의 고추를 식품을 통해 꾸준히 즐기는 것. 그것이 바로 고추가 가진 매운맛의 효능을 충분히 얻으면서 매운맛도 즐길 수 있는 가장 적당한 방법이다. 우리가 음식에 들어있는 성분이 좋다 해서 그것만을 분리를 해서 그것을 과잉으로 섭취하는 거는 당연히 삼가해야 될 것이고요. 그것이 음식에 들어있을 적에 이제 그 최대 극대화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죠. 일단 분리했을 적에는 오히려 잘못하면 이제 부작용을 나타낼 수도 있고, 특히 어떤 용량 이상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캡사이신은 그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죠. 고추의 매운맛은 양날을 가진 검이다라는 말이 인상적인데요. 사람마다 매운맛을 느끼는 정도, 그리고 위의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하루 몇 그램을 먹어라라고 양을 정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참기 힘들 정도의 고통을 주는 매운맛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느끼기에 즐겁게 매운 정도. 그것이 바로 내 몸에 가장 알맞은 매운맛이다라고 말이죠. 당뇨 치료의 핵심이라고 하면 적절한 식이요법, 운동, 또 합병증 관리일 텐데요. 앞으로 3주 연속으로 당뇨 극복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전국의 25세 이상 성인 남녀 612명을 대상으로 성인병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각종 성인병을 동시에 겪을 경우 가장 적극적으로 치료받고 싶은 질환 중엔 당뇨가 39.5%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05년 현재 병원에서 당뇨병이라고 진단을 받은 환자 수가 500만 명에 이르고 잠재적으로 추산하는 당뇨 환자의 수는 10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당뇨는 대한민국 국민병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각종 합병증을 일으키는 21세기의 난치병 당뇨. 하지만 당뇨 치료의 가장 기본적인 식이요법만으로도 당뇨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올해 64살의 최종철 씨. 당뇨병을 10년 넘게 앓고 있지만 합병증 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6년 전부턴 당뇨약도 끊었다. 생활 습관을 바꾸면서 얻은 결실이다. 처음에 그런 당뇨라는 게 뭔지도 전혀 몰랐던 내가
마음의 쇼크가 오는 건 대단한 거죠. 당뇨라는 병이 강 건너 불이지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최정철 씨가 가장 먼저 바꾼 것은 불규칙적이고 과식하던 식사 습관이다. 식사 때마다 과식하지 않기 위해 칼로리가 낮은 채소로 일단 시장길을 달랜다. 공복감이 없어진 뒤에야 식사를 한다. 식사량을 지키기 위해 반찬도 정해진 양을 미리 덜어놓고 먹는다. 달아봤어? 응? 안 달아도. 아니야, 210 안 돼. 한번 달아봐. 210 돼? 안 돼. 한번 달아봐. 눈대중으로도 식사량을 단번에 알아보는 최종철 씨. 단연간 노력으로 얻은 노하우다. 160이지요. 160이면 370 돼야 되나? 조금 잘한다. 와, 내 눈에 딱 안 되는데. 069는 1단위가 70g이다. 그럼 나는 하루에 8단위를 먹어야 돼요. 내 체격으로 1800칼로리를 섭취해야 되니까. 그럼 1800칼로리를 아침에 2단위 140g, 점심 때 3단위, 저녁 3단위. 그래서 210g씩 먹으면 되거든요. 음식별로 칼로리를 줄줄 웰 정도로 당뇨 식이요법 전문가가 다 된 최종철 씨. 그가 말하는 식이요법은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제때 알맞게 골고루 먹는 거다. 어차피 나한테 온 건데 내가 이걸 어떻게 어깨 동무하고 그래? 너를 다스리려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 식이요법 좋지, 해줘야지. 운동 빼지 않고 잘해야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모든 면에서 건강해지니까 이제 거꾸로 생각해보면 내가 만약에 이 당뇨가 없이 당뇨 걸렸던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런 체격, 그런 체중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점이 생겨요. 최종철 씨가 당뇨를 이겨내고 건강한 삶을 되찾은 비결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당뇨 치료의 가장 기본적인 것, 나 자신을 바꾸는 일, 잘못된 생활을 버리는 것이다. (8 개월) 전 당뇨 판정을 받은 김장만 씨도 잘못된 생활 습관을 바꾼 뒤부터 당뇨약 없이 안정된 혈당을 유지하고 있다. 하루에 2차례 혈당을 체크하는 일은 중요한 하루 일과다. 지금은 혈당 조절이 잘 되고 있지만 당뇨 발병 당시 그의 혈당은 576, 정상보다 약 5배나 높았다. 발병 직후 스스로 당뇨 관리에 들어간 김장만 씨. 당뇨 관리의 효과는 혈당의 변화로 이어졌다. 평균적으로 아침에 이렇게 어느 정도 나오시나요? 110, 198 그랬습니다. 공복에 일어나가지고 그동안 회사 업무로 인해 해외 출장이 잦았던 김장만 씨. 생활은 늘 불규칙했다. 자연히 규칙적인 식사며 운동은 엄두도 못 냈다. 하지만 당뇨병에 걸린 후 그의 생활은 180도 바뀌었다. 불규칙했던 식사 시간부터 바로잡았다. 항상 술을 먹고 들어오고요. 뭐 아침도 10시나 넘어야지 아침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1시고 2시고 3시고 들어오면 항상 밥을 먹고 잤어요. 밥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잤어요. 배고프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당뇨 판정 받고 아예 저녁에 간식을 안 해요. 식사도 안 하고. 잦은 회식으로 과음과 과식을 일삼던 생활도 조금씩 줄여나갔다. 즐겨 먹는 음식에도 변화가 생겼다. 고기 대신 다양한 영양소의 채소 위주 반찬들로 바뀌었다. 마음가짐이 정신이 그렇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사 시간 지키고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고, 두 번 다시 그런 절망의 고통에 빠지고 싶지를 않았거든요. 김장만 씨는 50년 넘게 몸에 뱉던 습관을 바꾼 후 불가능해 보였던 당뇨를 이겨냈다. 건강을 되찾은 후 일에도 더 적극적이다. 밥 먹으러 가 빨리.
식사 시간만큼은 철저하게 지키는 김장만 씨.